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활기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벤트 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매니저 3인, 화목팀 매니저 3인과 제작진이 이렇게 대결을 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금요일에 상승 마감이 되면서 화목팀 매니저들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직접 준비한 치킨 3마리가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치킨 5마리군요. 오늘 5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방사수 이벤트로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저번에 우리가 좀 진행을 했던 지금 TV 화면을 통해서 매일경제TV를 시청하시는 것을 핸드폰 사진으로 꼭 찍어 주시고 저희 밑에 이제 안내되는 이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분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저희가 이렇게 시청하는 사진 받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V 화면입니다. 이제 TV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캡처하시는 것 이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TV 화면을 꼭 사진으로 찍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가람, 조기준, 김홍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어제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연속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들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뭐 디커플링 미국 시기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따로 노는데 하루는 올랐다 하루 빠졌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또 환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혼란 상황이 나오고 있고 뭐 대표주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몇 종목들만 상승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지만은 이제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면서 다른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가 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거래소는 또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린메이 5월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수는 안 좋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 매크로 기능, 매크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어떤 비전 제시, 그러니까 뭐 3,000포인트를 갈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준비된 자료는 안 보여주셔도 되나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제가 뭐 좀 이따가 뭐 천천히 하려고 그랬더니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면 네. 뭐 지금 현재 13개월 연속 이제 나왔고 뭐 8월 달 이제 5월 작년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나왔으면서 또 이제 49억 불 정도 무역 수지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49억 불 무역 수지 흑자 나왔고 500억 불대 수출 규모라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수 최근에 이제 뭐 5월 달에 쉬는 날도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 주가만 안 좋을 뿐이다. 근데 경제 무역 수지가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흑자가 많이 난다라는 증명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장은 안 좋지만은 경제는 좋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PPT를 본다면 업종별로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년비 54%나 이상으로 올랐고요.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철강을 제외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100억 불,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차도 좋았고요. 그래서 선박이 지금 현재 작년비에 108% 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도 이렇게 늘었고 바이오헬스도 가전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 뭐 무역 품목별로 수출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주가는 빠진다. 제 생각에는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우리 그 주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러니까 업종별로 따져보면 이렇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다시 필히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무역 수지 이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주가와 무관하게 항상 좀 우리는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벤트 짧게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목팀 오늘 화목팀 매니저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제작진과의 대결에서 치킨 5마리를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께. 자, 매일경제 TV를 시청하시는 TV로 시청하시는 것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서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5분 저희가 추첨해서 치킨 쿠폰 1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시간 외 거래 장 마감 후에 젠슨황의 삼성 HBM 엔비디아의 제품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화끈한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기사에 대한 것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들, 내일 시장에 좀 여파를 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오늘 제목만 봤을 때 상당히 됐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외를 보니까 시간외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뉴스가 뜨자마자 봤을 네. 때 삼성전자가 뭐 지금 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대 뭐 상승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지금 삼성전자에 이렇게 뭐 빠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 네. 이렇게 지금 뭔가 시간에서 이렇게 시총 상위 1위가 이 정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처음 봐요. 정말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재료가 얼마나 또 굉장히 큰 재료인지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중요했던 거는 결국 이제 국내 기자분들이 첫 번째 보도하신 분이 조금 확대 해석으로 해서 맞아요. 약간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연이어서 뭐 나왔던 지금 보도자를 보게 되면은 그 본론의 원문에 있는 거 내용대로 조금 이제 과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일단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에 따른 좀 결과물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삼성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적어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Q&A 시간에 결국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패했다라고 하던데 그 맞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발열 때문에 지금 못 잡는다라는 얘기가 왔는데 그건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타나주긴 했어요.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내용은 나타나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간 올라왔지만은 CMS에서 이제 뭐 TC본드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로 삼성전자가 일본의 신카와하고 그 삼성의 자회사인 CMS한테 TC본드 장비를 이미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발주가 나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있으니까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스케줄상 봤을 때도 지금 당장 HBM3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HBM3 2에 대한 스케줄도 9월 달에 있고, 뭔가 지금 아직 스케줄 작업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급한 건 누굴까? 삼성전자가 급할까? 엔비디아가 급할까? 과연 누가 급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네. 삼성전자 물론 급하긴 합니다만 더 급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거든요. 뭔가 좀 승자독식 구조를 좀 유지하기 위한 발판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블랙웨어 이외의 제품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누군가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이닉스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마이크론도 한다라고 하지만 마이크론 캐파가 너무 작습니다. 그럼 결국은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가 들어와 주게 되면 네.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조만간 결국 올해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시기가 이제 얼만큼이나 더 땡길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뭐 크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실망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킵바잉님께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 시외에 난리 났다. 내일 반도체 쏠림 그리고 이제
스와니 러블리님께서도 내일 반도체 경산에 이런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기사의 원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의 원문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3개의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다. 세 곳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아직 이거 삼성전자 지금 콜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거네. 제목처럼 확정된 게 아니네라고 나왔습니다.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간의 거래 4%대까지 올라갔는데 막판에 이제 마감될 때는 2%대로 내려가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실망 매물은 10회 거래에서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내일 시장 반도체를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기대감이 시간의 거래에서만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내일 시장은 좀 여파가 오히려 없지 않을까? 오히려 악재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어떤 쪽에서 그럴까요? 일단 기사 내용이 국내 언론은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 국내 언론이 확대 해석이 지금 중요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단독 기사라고 해서 이제 아까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일단락적으로는 일단 삼성전자는 콜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거에서 통과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에게 납품하는 건 시간적인 문제인데 그 안에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팩트 체크만 해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게 통과하는 순간 납품할 거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HBM에 대해서 물량을 받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인만 놓고 봤을 때 통과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서도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도 이 주가에서도 삼성전자만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간에 4%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밀렸지만은 거기에 시간에 거래에 대해서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적은 거래에서도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였고 네. 그 외적으로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 업종들이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센 효과에 대한 이제 시장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밀려왔었던 조정받았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이제는 반등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부터 반도체가 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시초가 갭 띄우고 나서 물량이 출하돼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실말맹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통과하는 후부터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결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해 준 것도 그렇고 김은태 매니저님 얘기해 준 것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오늘 이 나왔던 뉴스가 바로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뭔가 삼성전자, 엔비디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는 네. 최소한 3개월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 좀 멀은 거 아닌가요? 아니, 멀진 않아요. 3개월은 저는 약간 최대치 보는 거고 아마 9월 안쪽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단타 치신 분들은 없으니까 그쵸.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밸류대로 좀 장점에서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HBM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삼전이 다른 거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네. 아마 좀 많은 변화를 좀 올해 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좀 변화 포인트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더 이상의 삼성전자 사실 국내 언론상 봤을 때 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 마진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앞으로 예상을 해보고 HBM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는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희준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좀 삼성전자 밸류체인 이쪽을 봐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아까 제가 자료 보듯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110억 불 정도 나왔다는 건 50% 작년비 늘어났다는 거. 작년에 팔았던 똑같이 5월 달에 팔았던 거에 비해서 더블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매출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역 수지가 당연히.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실패하느냐, 퀄스테 통과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젠슨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통과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아까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이거 바꿔서 가져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노력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그 블랙웰이 8개가 들어가는데 HBM이 요번에 이제 루빈이라고 새로 발표한 게 1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만큼 HBM 수요가 많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결국은 납품을 해 주어야지 거기에 부품이 수급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키게끔 하게끔 엔비디아는 노력을 할 거다라는 저는 뉘앙스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시간의 문제에서 엔비디아는 그걸 빨리 되게끔 노력할 거다. 뭐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돼. 탈락시키기가 아니고 삼성 너가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설계를 다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합격시키게 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품목별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환율도 좋다라는 건 지금 1,400불이면 작년에 비해서 수익도 좋고는 영업이익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1분기에 6조 정도 흑자가 났는데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만 원일 때 사서 8만 원대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낫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샀을 때 이거는 이제 8만 전자했을 때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중소형주들 안간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아까도 이제 통화를 해서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소재 회사들 얘기했는데 낸드 플래시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게 훈풍이 아직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좋지만 근데 왜냐하면 가동률이 아직까지 그 감산을 했고 제대로 이제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유장 쪽에서 안 좋지만은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은 뭔가 이런 그림대로 가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 낙점이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내려왔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임원들이 7만 원 싸네 하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 아, 예. 네,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노 사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만 3,500원대에서 5천 주를 더 매입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임원들도 7만 원대면 지금은 싸다라고 해서 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더 많게는 11만 전자도 갈 수 있다는 포지션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투자자분들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장비 업종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네, 밸류체인 쪽으로 장비도 있지만 꼭 굳이 국한되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만 보지 마시고 지금 업황과 호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쵸. 낸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매니저님 아까 3개월 정도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3개월이라면 삼성전자를 두고 단타가 가능한 시기도 아닐까. 그렇죠. 예. 3개월짜리로 해서 삼성전자의 단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제가 그거 말고 소부장 하나 딱 찍어드리면 사이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차트 좀 잠깐 봐도 되나요? 네. 사이메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사이메스라는 종목은 한미반도체한테 그 TC 본더에 들어가는 그 웨이퍼 이송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하이니스가 이제 TC 본더로 이원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예, 그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 정밀 기기가 있고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삼원화에서는 ASMPT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세미스 쪽으로 조금 더 키우겠다라고 발표가 나타준 것 같은데 이 사이메스 같은 경우는 누가 하던 간에 한미도 있고 그다음에 세미스는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뭐 하나 정밀기기도 그렇고 지금 사이메스가 그 웨이퍼 관련된 장치를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하던 간에 사이메스가 증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구조에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소부장 종목들은 안 밀리고 있는데 사이메스는 전혀 밀리는 게 없고 기관 순매수를 보더라도 기관들은 매일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다 이미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아마 한미반도체가 조만간에 이번에 뭐 약간 이원한다라고 해서 밀렸는데
사실 그건 저는 넘어갈 이슈로 보고 있고 아마 지금 당장 이원화 된다라고 해서 점유율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한미반체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로부터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규모의 수주가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가 나타나주게 되면 한미가 한번 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베스가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마 장비 쪽에 또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3개월 정도 보시면서 한미반도체와 사이베스까지 같이 보시는 구조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사이맥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장 마감 후에 젠슨 왕 발언과 관련돼서 그 단독 기사에 관련돼서 시간의 거래 그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암울했는데 이제 6월 과연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자, 어제 유한양의 지노맨 컴퍼니 ABL 바이오 강하게 올라갔고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17%, 셀트리온도 5% 상승을 하면서 이거 예전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는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좀 금리라는 장벽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벤트가 계속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마냥 저버릴 수는 없는 섹터가 되어버렸는데 제약바이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상당히 6월 안에도만 꽉꽉 차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벤트 매도가 가능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지면서 금요일날 지표 이후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약간 이제 어제부터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매매를 하기에 금융적으로 뭔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올 때 이유가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코멘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경기 민감 섹터들을 보기보다는 경기 둔화하고 관련성이 없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좋아지는 게 헬스케어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레일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비만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레일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고 얘가 일레일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올라가는 거는 페트론이 계속 올라가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레일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페트론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 어저께 이제 머크가 발표가 나왔는데 머크라는 종목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대장 종목이 드디어 이제 알테오젠이 한 2달 정도 쉬고 난 다음에 고가를 뚫었거든요. 뭔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생겨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도 있고 유한양행도 네. 있고 다른 종목도 많은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알테오젠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다. 뭔가 순환매가 돈다라 본다면 저는 6월 달에 있는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6월 달 일정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료를 같이 보게 되면요. 지금 6월 달에 일단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에이프릴바이오가 지금 호주에서 일상했던 그 중간 발표가 4월 달에 있었고 그 탑라인에 대한 최종 결과 수령이 이제 아마 원래는 5월 말이었는데 약간 밀려서 6월 달 초에 빠르면 이번 주에 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이프릴바이오가 지난번 중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최종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좋게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붙을 수가 있는 거라서 에이프릴바이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럽 관악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동아ST의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뉴로보람 회사가 이제 마시치로제에 대한 전인상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동아ST라는 종목도 단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6월 16일 날 미국의 제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로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제로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서 FDA 승인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원료를 지급해주고 있는 ST팜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로의 주가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V자 만드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로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ST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둘이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당뇨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신규 파이프라인, 미국의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발표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로 가지고서 한미약품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일렐릴리가 전혀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페트론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이었던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미국에서의 헬스케어가 꺾이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제약바이오 업종도 꺾이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이슈가 큰 종목들 그다음에 대장 종목들의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벤트 매매 6월달 단기 매매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저렇게 지금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한 자료처럼 다양한 종목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자료는 또 이제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에 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저 자료도 받아 보시고 제약바이오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조기준 매니저님이나 김웅태 매니저님은 6월 제약바이오 그래도 이게 금리 인하라는 장벽이 아직 있는데 좀 섣불리 투자하면 아직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연속성이 있을 수 없는지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고 뭐 계속 기사 여러분 인류의 8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앞으로 이제 계속될 때 4명 중에 1명이 이제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현재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뭐 노보노디스크 이제 싹센다 위고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는 GLP-1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펩트론 이란가 뭐 이렇게 이제 인벤티지 랩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D&D 파마텍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주사제는 이미 이제 많이 맞고 있는데 GLP-1으로 해서 이제 D&D 파마텍이 이제 CEO가 이슬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장분인데 성균관대 재료공학과 하다가 광주 카이스트에서 또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존스 홉킨스 나오셔서 이제 부교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과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하게 의료 관련해서 탑3가 이제 존슨 홉킨스거든요. 그래서 2위 회사 그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오셔서 지금 현재 D&D 파마텍이 기관 매수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했던 당뇨병 치료제보다도 먹는 걸로 해서 100배가 더 효과가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게 이제 6월 달에 뭐가 있냐면 내년에 2월 달에 첨생법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했는데 6월 달에 지금 현재 시행령 초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그러니까 정부 복지부 산하에서 시행령을 내놓고 그와 관련된 줄기세포나 세포치료제 관련 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추천드렸던 S바이오메딕스가 아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3만 원 중후반대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여기도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하고 이제 2상 뭐 또 3상 계획이 있을 텐데 이제 첨생법이 이제 1상, 2상 돼 갖고 이제 이게 꼭 치료해야 된다라면 3상까지 안 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에서도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안인데 이제 뭐 중증에 관련되기 때문에 파킨슨은 중증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해서 두 개의 어떤 뉴스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 네이처셀, 그다음에 차바이오 뭐 이런 종류의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투자를 해보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청생법과 관련해서 줄기세포 그리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뭔가 한 세 갈래로 제약바이오를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요즘 좀 알테오젠, 뭐 오스코텍, ADC 등을 좀 비롯해서 좀 대세가 된 잘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도 하나 그 다음에 그 외 주목할 것들 방금 조기준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섹터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김웅태 매니저님이라면 어디가 가장 낫다고 보세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지금 대세인 종목 섹터? 네.
오스코텍은 일정 부분에서 좀 남아 있고요. 네. 앞서 우리 조기념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줬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관희 매니저께서 6월 달에 있는 암마케 일정을 설명해 줬잖아요. 네. 그 암마케 일정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대한 일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6월까지만 해야 되나 생각될 수 네, 있잖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10% 20% 수익 내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워낙에 또 어려운 직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다만 임상시험과 결국에 대한 이제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신청 허가가 나오는 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기대 심리로 오르는 건데 이번 6월 달에 대한 일정 부분은 다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쵸. 이번에 이제 8월부터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화면 좀 잠깐 좀 보여주시면 아마 제가 이거 앞서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8월 달부터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9월 달에는 에스모가 또 있습니다. 에스모가 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종양학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아스카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에스모에서도 참여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과에 대한 미팅을 시도하면서 기술 이전 논의가 또 진행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습과 또 11월에 되면은 면역 종양학회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참여도가 또 나올 건데 그렇게 암학회 일정들을 또 꾸준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세계 3대 암학회가 아스코하고 에스모하고 또 AAC가 이렇게 있겠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11월 달에 면역 종양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 일정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임상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 사이일 날도 일정 부분이 남아 있죠. FDA 승인에 대한 신청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스코텍은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팔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야 이번 머스크사에서 이미 나왔던 결과로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넘잡을 수 없는 자리라서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GI102라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아토피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SC 제형 변화를 기술 논의하면서 이번에 임상 시험을 다시 한번 계획 변경하면서 임상 계획 변경을 승인을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매물벽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놓고 있을 때 지금 11,000원에서 14,000원 라인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만 매물벽들에 대한 소화만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말까지 기대했을 때 11월에 면역 항암학회에서도 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가격대가 한 2배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짧게 보지 말고 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GI 이노베이션, 오스코텍 두 개 얘기해 줬는데 차트를 봤을 때 제 개인 성향으로 봤을 땐 GI 이노베이션이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저는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방송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을 못 해드려요.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얼마까지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스코텍과 GI 이노베이션 비교했을 때는 GI 이노베이션이 더 매력적인 차트에 있고요. 더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은 아까 뭐 첨생법 쪽 이야기 해주셨고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어딘가요? 저는 뭐 어차피 뭐 다들 알다시피 S바이오메딕스가 아닐까 거기에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결과 발표고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네. 탄탄하게 지금 이제 차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9,000주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없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9,000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지금 현재 양봉 그리고 있고 이제 요게 이제 4,000억대, 1,000억대, 4,000원 올랐는데 원래 이게 18,000원짜리 공모가 회사였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고 그 요게 이제 범단의 프로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 이제 범단의 프로셀보다도 더 좋다면 지금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판킨슨 치료하고 있는 게 이제 결과 12명, 거기다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그러니까 12명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이엘에 인수됐던 회사가 이제 12명의 환자를 임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12명의 환자를 임상했고 직접 뇌에다가 주사를 놓은 거거든요, 파킨슨. 그래서 작년 5월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상 결과를 아마 6월 중에 발표한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고 아직도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는 팔고 나갔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2차 계단식 추가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또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바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개인데요. 일단 무조건 알테오젠을 좀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좀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씀 좀 들어보게 되면요. 알테오젠이 남아있는 재료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가지가 더 나올 게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악재 나왔던 구간을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역사상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물려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서 팔 사람이 없는 건데 잠깐 보게 되면 현대차와 지금 SK 쪽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몇 개월 쉬어가다가 여기 윗자리 고점을 뚫고 난 다음부터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은 뚫고 난 다음에 강세가 더 이어지고 안 밀린다. 그렇다는 얘기는 알테오젠도 고점은 뚫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밀리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알테오젠은 여전히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은 차린 거 왜냐면 알테오젠 자체가 이제 밀려야 다른 것들이 이제 밀릴 수가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여서 알테오젠이 밀리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는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대장주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는 에이프릴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에이프릴바이오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일정은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이제 아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차트상 봤을 때 다른 제약보들과 다르게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전혀 눌린 적이 없어요. 한 번 눌린 적이 없고 고가가 계속 올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면 17,000원대 위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재료가 이제 아마 조만간 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분상 봤을 때 지금 유한양행이 또 지분은 9%대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유망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채가 있는데 사채가가 13,000원대 아래 12,800원대에 있는데 지금 사채들이 지금 안 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재료를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풀겠다라는 얘기인 거라서 아마 이번에 결과 수련지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많이 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따 한번 좀 고점 노려보는 종목으로서 아마 에이프릴바이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에이프릴바이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그냥 본다면은 네. 그냥 이제 뭔가 상승폭이 당장 내일부터 더 나올 걸로 본다면 내일 관점. 뭐 에이프릴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종목까지 압축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어제 이어서 정유 섹터,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시장에서 떠들썩한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스와 석유,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이제 밸류체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연말부터 이제 바로 시추에 들어간다, 시공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제 월수팀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화목팀 매니저님들은 어떤 뷰를 좀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은 일단 이걸 지금 두 개 이분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시적인 테마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 관점으로 봐서는 어디에 좀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지속성이 있을 거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실 어제 올라갔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왠지 의심을 좀 해보고 접근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기사 내용하고 얘네들이 이제 포항에서 얼마만큼의 대해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좀 논의를 이제 좀 파보니까는 이게 단기간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 기사 내용을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사가 아마 나왔던 게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700조? 2,50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가격이면은 뭐 기사 내용에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 된다. 삼성전자가 450조에다가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500조인데 5배라면 한 2,5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물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큰 막대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 봤을 때 11월에 시추가 들어가고 올해 말부터 시추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기간들까지 이제 접한다라고 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거의 2035년도에 돼야지만 이제 가스라든지 기름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에 대한 테마성을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제는 가스와 석유들에 대한 움직임이 올라왔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스와 석유 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외쪽으로서 갔던 게 피팅 밸브예요. 당연히 시추 공사하는데 피팅 밸브가 들어갈 거고 피팅 밸브에 들어가려면은 스텔스 강이라든지 철강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건데 어제 오늘 역시나 하이스틸이라든지
넥스틸, 휴스틸 이런 철강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같이 먼저 시추를 하기 전에 플랜트 사업을 먼저 해놓고 그쵸. 설계나 이제 개조를 해놓고 플랜트 사업 해야 되는데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일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제도 또 급등한 세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가스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와야지만 예. 가스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했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만 움직였지 다른 쪽 섹터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섹터 집단군을 만들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군 내에서 섹터 내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 3일 천하로 끝날 거였으면은 예. 한 종목만 한쪽 섹터들만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천연가스 기업들만 예.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SK 가스까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섹터를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테마군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그 만드는 장에서 오늘은 조정 장세로 나왔지만은 이 조정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11월 전까지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적인 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제 김우태 매니저한테 힘을 실어드려서 이건 어때요라고 질문해보고 싶은 게 말씀해주셨던 섹터들이 뭐 석유, 가스, 그리고 철강, 해양 플랜트 등 시클리컬 업종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AI 반도체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여기에는 기저 효과가 이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좀 큰 기대인가요, 김우태 매니저님? 이게 폭발적인 기대라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지속적인 상승세보다도 일단은 뭐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갈 건데 이게 뭐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낼 만한 그런 사실 시너지 효과는 아니에요. 워낙 그래서- 누워 있다 보니까. 네, 워낙에 예. 누워있다 보니까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워낙에 또 큰 시대를 내고 만약에 지금에서 1승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가려면은 조선업들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계속적으로 가야지만이 갈 건데 이거는 일정 부분에 대한 단기 테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력하게 한 번 더 불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보다도 그래도 못해도 한 50%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김우태 매니저는 지속성에 대해서 한 표를 좀 던졌는데 나머지 매니저님 중에서 나는 좀 여기에서 의견 좀 반대한다. 이건 좀 그래서 이 시즌은 테마로 아직 좀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치고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희망을 갖고 이제 뭐 48년 전에 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쵸, 이제 예. 관련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포항에서도 이제 그럼 가스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어떤 공원에서 가스가 계속해서 불이 안 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포항 근처에 우리는 가스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문제이고 지금 이제 정확히 이제 시추도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 그 선 관련해서 이제 뭐 따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배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로 해서 이제 노르웨이 선사가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그 배로 해서 이제 정유를 시추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현재 한국가스라든가 몇 개 올라오는 가스 관련주들은 실제 수익이 날 수 없는 소형주들의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제 그 해외 배에서 이제 시추를 하는데 시추용 관관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동양철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 게 세아젠하고 넥스틸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정령 탄소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넥스틸하고 세아제강.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 그러니까 수출 이제 유럽권에다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두 회사인데 이거 올랐다가 또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외에 이제 동양철관이 상을 쳤는데. 수주가 되고 그런 거에 나온다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까 넥스틸 그다음에 세아제강 그다음에 휴스틸도 있는데 네. 휴스틸은 배관용이고 유정용 관관을 만드는 건 넥스틸과 세아제강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 관련주에서 아까 뭐 한국 뭐 석유라고 섞여 있는 주식들이 이제 오늘도 뭐 올라왔는데 한국석유라든지 뭐 이런 흥국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소형주 때문에 테마 때문에 이제 거래량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곧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일 정도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스공사도 너무 음봉을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오늘 나머지 주식들이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으로 가서 오히려 시추 장비와 관련된 핵심 종목은 넥스틸과 세아제강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가람 매니저님은 여기와 관련해서 그래도 여기 좀 단기성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다 보시는 것 좀 있으십니까?
네, 저도 뭐 이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돌지 않을까. 뭐 계속 간다라기보다 아마 죽으면 올라가고 그쵸, 죽으면 그쵸, 하면 그쵸. 올라가는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전 당연히 그냥 봐야 될 거는 가스공사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가스공사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때 아마 다른 정보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서 가스공사를 기준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제 거 잠깐 화면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지금 포항에서 시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포항 영일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가까이에 포항 영일 신항만 이제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주를 보게 되면 DL이라는 화학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시총이 1,000억 원대에 있는 코오롱 글로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테마가 돌게 되면 나중에 사업성까지 얘기가 돌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포항 영일 신항만을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가스공사를 보시면서 그냥 시총이 작은 결국 테마는 시총이 작아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코오롱 글로벌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추세 전환도 가능할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롱 글로벌도 있군요. 포항은 포스코 아닙니까? 포항 코스포인데 이게 그 신항만을 운영하는 주주들이 DL이라는 회사하고 코론 글로벌이 있는데 결국 테마니까 테마는 시총이 작아야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전 테마적 관점에서는 좀 약간 눌렸을 때 더 괜찮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코롱 글로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 바로 발언권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도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도 김은태 매니저님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지금 네. 구리에서 가스 석유로 미시냐고 kit바이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거든요. 네. 피카츄에서 또 가스로 바뀌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피카츄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은 피카츄 피카츄로. 잠깐 주머니 넣어놨다가 예. 나중에 또 피카츄하고 또 이렇게 불출할 건데. 예. 포켓몬 두 마리일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구리는 아직까지는 뭐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무료 방송관에서 구리가 왜 네. 떨어졌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목을 할 수 있는 섹터를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석유가스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봤을 때 저는 1승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1승. 네, 1승. 조선 기자재 업종인데 LNG 선에 대해서 컨테이너도 같이 하고 있는 업종이지만 이 1승이 과거에 이 그 플랜트 사업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픽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승이 오늘이야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이 종목을 놔두고 있을 때 저는 항상 1승을 지난번에도 한번 매수하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부터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눌림목에서 가장 매집하고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일정 부분에서 11월 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예.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할 거고 거기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봤을 때 보면은 1승도 조만간에 박스권 상단 돌파만 해주면 매물대만 소화시키면 올리면은 아주 쉽게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 물량도 괜찮고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벽 뚫어내면은 뭐 1승, 2승, 3승, 4승, 5승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갈 매니저님 쳐다보셨는데요. 네. 약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김은태 매니저님께 약간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지. 예, 좋아요. 네. 오늘 이 석유 관련해서 약간 올라갔잖아요, 종목들이. 네. 걔네가 올라갈 때 내려간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이 밀렸습니다. 네. 원전지 밀리니까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는데 원전을 왜 돌리냐. 그러면서 원전이 밀린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단기성이다. 원전에 대한 물림은 단기성이고 이게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빠지면 제약이 올라가고 제약이 빠지면 또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보면 제약이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투자 심리를 인해서 기름 가격이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또 원전에 대한 테마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일시적 현상 끝나는 난 후부터는 다시 한번 동일하게 수급이 또 똑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 기회가 당연히 기름값으로 보지 마시고 네. 이제 더 전력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원전들도 다시 한번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산유국이 돼서 원전이 필요할까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두 개 다 필요한 구조로 좀 시장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웅크린 거인이라고 했고 누워있는 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자, 우리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되면은 증권사도 그렇고 경제 방송에서도 경제 대전망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연초에는 반도체 AI 꼭 보고요. 슬슬 날이 좀 더워지면 2차 전지의 계절도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6월이고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내일 날씨 더 덥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를 볼 시기인가? 에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좀 2차 전지가 오르는 모습을 네.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기류가 달라진 게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를 보더라도 전기차 쪽을 더 늘리기보다 오히려 지금 다른 쪽을 더 늘리고 있는 과정이 있고, 더군다나 미국 조지아 공장 쪽으로 가는 것들도 전기차보다는 다른 쪽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전기차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금리가 결국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내려왔다 보니까 금리 하락에 따라서 결국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듯이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빔을 더 올리고 2차 전지 올린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검은 색깔 선이 외국인 비중인데요. 지난번 고가 찍을 때 내려갔던 외국인 비중이 어느새 지금 그만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외국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어서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때 결국 이제 이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시총 상위가 올라야 되는 거니까 에코프로 빔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상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양극재 관련해서는 시총 상위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지수를 깨지 않기 위한 뭔가 기술적 반등을 더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약간 외국인 매매도 그렇고 뭔가 코스닥을 더 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스닥을 깨지 않기 위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으로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너무 에코프로비엠 쪽으로만 포커스를 보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올라갔던 애들 보게 되면요. 뭐 엔캔도 꽤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전액 쪽 같은 경우는 강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엔캔도 마찬가지고, 엔캔이 올라갔다 보니까 같은 종목 중에 뭐 지금 여기서 중앙첨단 소재 네. 이런 종목들도 계속 강세가 있고, 그다음에 광물한 종목도 있는데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솔브레 홀딩스의 자회사가 증설자금 때문에 약간 이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솔브레 홀딩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도 자회사가 또 전에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또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는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액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도는 시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에서 뭔가 새롭게 보신다면 저는 그냥 계속 전액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 캔 쪽도 또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동원 시스템즈도 좀 꽤나 많이 올라주고 있고, 그다음에 TCC 스틸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조금씩 더 나타나 주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캔 쪽에서는 사마 알미늄도 바닥을 찍어놓고 아래자리에서 약간 반등세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공장 들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는 동국산업 이런 것들도 추세 상승 이후에 내려갔다가 바닥권 찍고 있는데 돌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2차 전지에서 시총 상위 완전 상위 종목들은 눌려 있는데 그쵸. 그 아래 지금 전고체도 그렇고 전에 약간 둘이 같이 가는 것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전에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전고체에서는 이소스페셜티 케미컬도 반등이 꽤 크게 나타나주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수렴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의 수렴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른 그것 때문에 약간 수렴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가 한 번 더 올라가 주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따라서 결국 지금 2차 전지가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지금 강세로 올라가는 전에 관련된 종목들, 원형 캔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버텨주는 장세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을 비롯한 이
전액 관련 섹터가 그나마 현재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우리 섹터를 볼 때는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극재 업체들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을 통과했고 소재 업체들이 하반기쯤이면은 그래도 업황 개선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합니까 지금? 네,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낮방송에서 이제 소재보다는 네. 장비 업체들이 좋아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2차 전지.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흑자가 이렇게나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회사가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아졌냐? PNT라든가 그다음에 CIS 이 두 종목 이제 전국 공정인데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았고 작년 4분기부터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PNT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급등 중입니다. 거의 30, 40%, 50% 정도 올랐는데 단기간에 다른 2차 전지가 지금 그러니까 장비 중에서 몇 개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흑자가 나면서 그러니까 아까 소재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뭐 선발대로 장비가 과거에는 양극재가 가면서 이제 소재 장비들은 안 갔는데 지금 장비가 2차 전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 지금 현재 PNT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중국 자회사에서 LFP도 생산하고 있고 전국 공정 있고 PNT가 이제 중국의 미국의 테슬라에다가 이제 장비 수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한번 제가 요거를 보여주면 이만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1분기에 380억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760억 흑자인데 올해 1분기에 38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정 뭐 슬리터라든가 코터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 이만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전국 공정을 이제 이렇게 지금 차트가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서 깜짝 놀라실 텐데 같이 보시면 300%더 늘어난 게 같은 이제 회사가 CIS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CIS도 KNS가 아니고 지금 CIS입니다. 그래서 CIS도 같은 전국 공정을 하는데 요거는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4억,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380억인데 590억 이상 매출도 이만큼 늘어가고 요 CIS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기관들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 내재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수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예.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상시 EDP가 LG, 그러니까 삼성 SDI에다가 46 파일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흑바 TC 스틸이 그 원통형 캔으로 해서 했는데 원통형 캔, 각형 캔으로 해서 상신 EDP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해도 46 파이의 KNS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46 파이 장비와 그다음에 CID, 그러니까 과전류를 흐르는 거를 막는 부품 이게 동그란 위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를 CID를 만들고 있는데 그 관련 자동화 장비 설비를 그 수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 SDI도 46파이 그다음에 테슬라도 계속적으로 확대 생산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야 된다면 장비 쪽에서 아까 PNT, CIS 그다음에 지금 이제 KNS 상진 EDP를 주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쪽 근데 지금 실적 괜찮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PNT랑 KNS, CIS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일정. 그러니까 작년에 뭐 600억, 700억 나왔는데 올해 1,700억 영업이 나온다는 건 3배가 늘어난다는 상황이고 KNS도 이제 그다음에 원통형 46파이 관련 주의 어떤 시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캠 이후로 KNS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은태 매니저님은 지금 2차 전지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있다고 보십니까? 있긴 합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 포스코? 아니요, 대주전자 재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제조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발에 대한 역할도 컸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2170 배터리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 업품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납품 받고 있는 쪽이 지금 중국향에 대한 이제 재료들이 많은데 그거를 아마 국산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빠르게 납품업체가 대주전자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적도 괜찮고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개선 효과만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에코프로 BM인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누워 있어요. 네. 거의 한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올 10만 원이 이미 깨졌죠. 깨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건 다소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대주전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적인 상승세고 있는데 제가 주봉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이렇게 양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3만 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에서도 이 대주전자재료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13만 원 넘어가서 매도를 해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가 강했던 거는 일단은 주도주에 대한 부재도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일본의 토요타에 대한 이제 그 조작 그러고 인해서 이제 국산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반사익 수혜를 보는 게 이제 또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좀 쏠려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에서는 2차 전지 부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금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보던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전해액 그리고 장비 그리고 이제 또 음극재 쪽에서도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먼저 화목팀의 5월 종목들 리뷰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특별히 또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